일전 와노쿠니의 쿠리, 당시 5왕이었던 루피는 4왕 카이도를 만나 뇌명팔괴 공격에 쓰러지게 되죠. 이후 루피는 죄수채굴장에서 효고로를 통해 흐른다는 뜻을 지닌 류오, 즉 무장색 패기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며 닿지 않고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방출형 패기, 그리고 레일리가 보여준 한층 더 높은 단계인 무장색을 신체 내부에 침투시켜 안쪽에서부터 파괴할 수 있는 내부 파괴 등 무장색 패기에도 여러 경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수행의 시간을 거쳐 무장색 패기를 강화시킨 루피는 마침내 불꽃의 화력을 이용한 레드호크로 카이도에게 타격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쿠리에서와 달리 무장색 패기의 각성만으로 카이도와 싸울 수 있는 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원피스 세계관에선 악마의 열매 능력 사용은 물론 패기의 사용법 또한 무척이나 중요한 가운데, 이번 영상은 불사의 능력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파괴법, 그리고 연재 28년 만에 샹크스 왼쪽 팔의 떡밥이 회수된 원피스 1152화 풀버전 만화 분석입니다. 먼저 이번 화의 표지 현재는 오니의 아이 야마토가 하쿠마이의 다이묘 카와마츠에게 타마의 삿갓을 전달했고, 주변에는 야마토를 따르고 있는 토비로프 올티와 페이지원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신세계 엘바프, 군코의 정신과 육체를 강탈한 이무의 패왕색 패기가 명계까지 방출되자 신거병의 적단은 양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고, 이어 초파는 중상을 입은 스코퍼 가반의 치료를 위해 명계에 남아있겠다 말했는데요. 그렇게 치료가 필요한 가반이기에 지금 당장 전장에 참전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이내 사왕 루피를 바라본 가반이 패왕색의 사용법을 명심하라며 저 녀석들은 절대로 불사신이 아니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최근 가반은 이모와 계약을 마친 신의 기사단 소머즈와의 결전에서 패왕색을 두른 강한 일격으로 단숨에 승부를 결정지었듯이 소머즈는 가반의 공격에 회복 능력을 빠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건데요. 이처럼 레그헤드에선 이모와 악마의 계약을 마치며 초재생 능력자로 거듭난 오르성들이, 그리고 엘바프에선 같은 능력을 지닌 신의 기사단이 등장했기 때문에 단순한 능력과 공격만으로는 불사의 능력자들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적왕의 왼팔이자 살아있는 전설 스코퍼 가반은 불사의 능력자들의 대응법을 알고 있었고, 바로 그 파괴법은 패왕색 패기의 사용법이었는데요. 이처럼 수백만 명 중 한 명만 선택받을 수 있는 패왕색 패기는 기백 그 자체를 발산해 상대를 위압하는 힘으로써 원피스 연재 초기 당시 샹크스가 패왕색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패왕색 패기의 사용자가 차례로 등장. 그리고 무장색 패기처럼 패왕색 패기에도 단계별 경지가 존재했고, 이어 극소수의 강자들만이 패왕색 패기를 응용하며 패왕색을 휘감는 경이로운 경지의 전투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원피스 최종장에선 무장색 패기의 정점인 줄 알았던 거푸마저 패왕색 패기 보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듯이 카이도가 언급한 대로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반의 조언을 통해 다시금 알 수 있었는데요. 한편 주위에 있던 로키 또한 가반이 언급한 패왕색에 반응했고, 이어 자신은 그 힘을 패왕색이라 불러야 할지 몰랐다며 앞으로 있을 기사단과의 전투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로키의 언급으로 패왕색 패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어 가반이 조로와 상디 쪽을 바라보자 패왕색 사용자가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감지했는데요. 한편 상디는 자신도 패왕색을 보유하고 있다 생각했는지 가반 앞으로 이동해 그 진실을 물었지만, 이내 가반은 상디가 아닌 조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반면 조로는 자신도 패왕색 패기를 쓸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오늘은 더욱 특별하고 더욱 강력해진 이벤트를 소개하려 합니다. 다양한 굿즈와 포토카드로 전국 매장 빠른 품절을 일으킨
기영이 숯불 2마리 치킨과 원피스 콜라보 프로모션인데요. 먼저 이번 2차 콜라보 프로모션에도 매장마다 품절 대란이자 기영이 시그니처 대검 누들 숯불 치킨과 막창 누들 숯불 치킨, 그리고 강력 추천 새로운 원피스 굿즈 5종, 이번에도 다양한 맛과 세트 구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고객 성원에 힘입어 세트 메뉴 구매 시 이번에는 고퀄리티 한정판 아크릴 스탠드가 콜라보 굿즈로 구성되었고, 특히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굿즈이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는 프로모션이죠. 추가로 물티슈나 젓가락 등 다양한 콜라보 배달 패키지 혜택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영이 숯불 2마리 치킨과 함께 살아 숨쉬는 원피스 감성을 느껴봐요. 마지막으로 기영이 숯불 2마리 치킨 앱에서 주문 시 5,000원의 할인 쿠폰이 자동으로 증정되기에 보다 좋은 가격으로 한정판 프로모션을 즐길 수 있고, 기영이 숯불 치킨 2마리 담당자님의 선물인 드원 패밀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댓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시 돌아와 선장 루피조차 조로의 패왕색 패기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고, 이어 조로를 바라본 가반은 패기는 인식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며 패왕색을 인지하지 못한 조로의 반응을 꾸짖었는데요. 그렇게 일전 패왕색이 실린 강한 일격으로 오니가시마에서 현상금 13억 베리의 킹을 쓰러뜨린 조로의 힘은 바로 사용자의 패기를 강제로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엔마의 도움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전투에선 조로가 패왕색 패기의 기운을 인식하고 컨트롤에 성공하는 모습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 다급해진 상디는 가반을 바라보며 자신의 패왕색 보유 여부를 묻자, 그 순간 하이로딘과 로키의 논쟁으로 인해 상디의 패왕색 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로저의 적단, 로저와 레일리, 그리고 가반 또한 패왕색 패기를 지니고 있고, 밀짚모자 일당 또한 루피와 조로가 패왕색 패기 보유자로 확정된 만큼 상디의 패왕색 사용 여부는 극적인 전투에서 공개될 수 있어 향후 상디의 전투를 통해 잠재된 패왕색의 소유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가반을 통해 패왕색 사용법의 조언을 듣게 된 루피는 로키의 해방을 위해 동료를 제안했고, 이어 로키는 너의 부하가 될 리 없다며 제안을 거부하자 하이로디는 로키가 엘바프의 사형수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 말했는데요. 이처럼 서로 간의 대치가 극에 달할 수 있자 이내 가반은 로키의 자물쇠를 풀어주길 바란다며 하랄드 왕이 죽었던 그날 샹크스와 함께 아우르스트 성으로 향했다는 진실을 거론했습니다. 그렇게 가반이 그날의 진실을 언급하자 하이로디는 스탄센에게 먼저 올라가라 요청했고, 이어 루피 또한 샹크스의 이름을 듣게 되자 조로와 상디를 바라보며 자신도 바로 쫓아간다는 말과 함께 14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14년 전에 그날을 떠올린 로키는 끔찍한 하루였기에 지금도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렇게 14년 전 엘바프 로키와 야를은 국왕 하랄드의 요청으로 성내에 입성했던 건데요. 먼저 야를과 함께한 로키는 록스를 죽인 정부를 적대시했고, 나아가 하랄드 왕은 세계 정부에게 혼을 판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랄드 왕이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로키의 언급으로 알 수 있었지만, 이내 왕의 방에 들어서자 하랄드 왕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공격을 당한 충격적인 모습이 전개되고 말죠. 결국 로키와 야를 모두가 패닉에 빠지게 되고, 그 시각 가반은 샹크스와 함께하며 오랜만에 만남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샹크스는 선장이 죽고 이미 10년 후라며 가반과 다른 시간대의 느낌을 이야기했고, 이어 그 이후로 인생은 몰라보게 달라졌다며 사실은 벅이랑 마음 편히 해적 생활을 하고 싶었다는 진심을 보이게 됩니다. 나아가 아직 엘바프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말하자 가반은 샹크스를 운명의 아이라 지칭했고, 한편 샹크스의 왼팔에는 어떤 문양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네의 주인에게 왼쪽 팔을 잃히죠. 샹크스는 마치 철룡인 셰퍼드가의 소머즈처럼 어떤 문양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어 가반은 헤럴드를 알고 있는지 묻자 샹크스는 일전 마리조아에서 만났기에 조금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지에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기에 늦어지기 전에 이 나라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전달했고, 그 시각 패왕색 패기가 방출된
아우르스트 성에선 엘바프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왕 헤럴드 왕의 죽음과 엘바프에 전해지는 금단의 열매의 탈취, 그리고 야를의 머리가 검에 찔리게 되며 최악의 사건이 발발한 건데요. 이후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09년 전 당시 엘바프의 왕으로 즉위한 헤럴드는 지금과 달리 쓰레기였다는 평가와 함께 세계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마지막 모습으로 이번 원피스 1152화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 주요하게 바라볼 장면은 바로 가반이 언급한 패왕색 패기의 사용법이었는데요. 먼저 가반과 소머즈는 서로가 이미 알고 있었듯이 일전 로저의 적단은 갓벨리 사건을 통해 기사단이 지닌 불사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 같아 루피에게 패왕색 사용법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루피는 오니가시마에서 무장색 패기의 강화는 물론 이제는 주먹이나 무기에 패왕색을 두를 수 있는 패왕색 응용도 각성했기 때문에 신의 죽음을 뜻하는 기술의 원리를 알려줄 수도 있었겠지만 가반은 로저의 기술을 알려주지 않은 채 패왕색 사용법을 부각했기에 어쩌면 루피는 카이도와의 전투를 다시 회상하며 기사단을 상대로 로저의 기술이 아닌 독자적인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때문에 카이도에게 타격을 안겨준 루피의 오리지널 기술이자 무장색 패기를 경화시킨 레드호크를 이번에는 패왕색 패기를 휘감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위력이 한층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악마의 군단을 만든 이무와 신의 기사단에게 데미지를 안겨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이 앞으로의 전투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 루피처럼 패왕색을 지닌 조로와 로키 또한 기사단을 상대로 타격을 주려면 가반의 말대로 패기를 인식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패왕색을 응용한 독자적인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사단과 악마의 군단을 상대할 수 있는 파회법은 바로 패왕색으로 밝혀진 가운데 14년 전 엘바프에 당도한 샹크스의 왼팔에는 어떤 문양이 있었고 이어 로저의 적단 해산 이후 마리조아에서 잠시 기거했다는 정보를 다시금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피거랜드 가문이자 샴록의 동생인 샹크스이기에 샹크스 또한 이무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이무에게 특수한 능력을 부여받아 기사단들처럼 각기 다른 문양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피거랜드 가문의 샹크스는 유년 시절 로저를 만나 운명이 변화되었고 결국 기사단의 증표일 수 있는 문양을 일부러 뜯긴 채 운명의 아이로서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샹크스는 현 시대의 니카를 탄생시킨 인도자의 역할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운명의 아이로서 세계 정부와 싸울 수 있거나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선 샹크스의 또 다른 결단이 향후 루피의 모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루피는 자신의 오리지널 기술과 함께 패왕색을 두른 신기술을 만들어 기사단을 격파할지, 그리고 14년 전 샹크스와 가반이 성내에서 목격한 진실이 무엇일지는 다음화 원피스 1153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